예, 여러분 3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부 방송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세금 관련해서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공시지가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고가 아파트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보유세를 한 50% 정도 또 증가를 시키겠다는 50%나요? 뉴스, 어저께 뉴스에 네. 떴는데 또 방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수용성이라고 네. 수원, 용인, 성남.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 같다. 강남권처럼 이제 때려잡겠다. 근데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뭐 저도 얘기했었지만 좀 그래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물건을 못 사게 되면 B라는 물건으로 몰리게 되고 B라는 물건을 못 사게 되면 C라는 물건으로 이게 이제 대체제라는 이제 전제 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규제를 갖다가 서울 지역 대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처음에 강남 막았더니 그 강북 지역이 미친 듯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직 어이가 없어. 말밖에 안 나,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겠어요. 이제 수도권은 전부 다 투기 지역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적으로 규제를 해서 집을 아예 못 사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인영 대표가 얼마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정책들을 시행하겠다고 뭐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는데 제가 또 저희가 이제 만남이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또 이제 겸사겸사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는 뭐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사는 지역에 가까운데 이제 반포가 있는데 그쪽이 뭐 예를 들면 종부세 한 1,000만 원씩 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물론 돈이 뭐 10몇 억, 20몇 억씩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하면 뭐 저는 뭐 그 금액 자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퍼센트지로는 뭐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현금을 만들어서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세금이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들 손에는 1,000만 원이 뭐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돈이 딱딱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팔 때는 세금을 또 내야 돼요. 양도세를. 이게 무슨 주식 배당금 받는 것처럼 돈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값이 올랐다고. 근데 뭐 200만 원 정도야 뭐 저희가 뭐 상식적인 선에서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돼버리면 이거는 웬만한 중산층 가정에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부 논리는 이제 중산층이 그 집에 살 리가 없단데 사실은 뭐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뭐 대출도 끼고 혹은 자기가 살던 집이 재개발이 되고 그 반포 거기가 얼마나 낡았습니까 예전에. 그러니까요. 거기 살다 보니 재개발이 됐고 그 어쩌다 보니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살다 보니 집값이 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방배동에 사는데 방배동 같은 경우가 낡고 허름한 집인데 집값은 되게 비싸요. 그렇죠. 그럼 살다 보니 집값이 오른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소득이나 생활 수준이 높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너는 집값이 올랐으니 돈을 벌었구나. 돈을 더 내라. 팔아야 오른 거죠. 팔아야 내 돈이고. 그럼 뭐 집값이 떨어지면 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떨어지면 국가에서 그동안 받았던 세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하나 있는 자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그냥 다 헐값에 빨리 내놓고 정부에서 그걸 다 수거해가지고 무료 배포라도 하겠다는 건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려고요. 돈이 없어서 한 푼이라도 삥 뜯으려고 온갖 명분과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가졌던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자이든 타이든 집값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분들의 수입이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같이 오르는 건 아니죠. 같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비례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드리고 그 세금을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쓰는 거죠. 사실은 뭐 돈이 진짜 쓰여지는지 어찌는지는 뭐 확인할 방법도 그 돈 없고. 모아서 이제 뭐 여성부, 성인지 예산 뭐 이런 데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으로부터 사실은 굉장히 소외된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개중에는 뭐 노령연금 받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그것도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또 그것도 뭐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 경제 구조가 움직여야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분들도 같이 돈을 벌어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게 어느 나라나 경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끔 하고 무분별하게 복지 혜택을 퍼붓는데 그 돈을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약탈적으로 또는 징벌적으로 세금이라는 어떤 국가의 초법적 수단을 활용을 해가지고 돈을 끌어 모아서 돈을 뿌린다면 그 나라가 뭐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네. 복지에다 쓴다고는 하는데 네. 복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몰라요. 지금 당합방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돈이 어디다 쓰이는지도 모르는 돈들이 지금 새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거지처럼 계속 살고 싶으시면 그냥 민주당 찍어가지고 그냥 어디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그냥 한 달 한 달 생활하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니 뭐 1년 내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 뭐 어쩌다가 3달 주는 건데 예. 그냥 그거 받고 평생 종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인생 그냥 종 치든지 아니면 이 정상적인 경제 구조가 돌아가게 해서 본인도 일을 하고 뭐 웬만해선 지금 집 사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이랑 수도권, 그 다음에 전국 광역시 기준으로 해서는. 하지만 이제 그 외곽 지역으로는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은 돼요, 사실. 네, 맞습니다. 왜 자꾸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대구나 뭐 광주나 이런 데만 얘기를 해서 집을 살 수가 없다. 뭐 얼마 전에 뭐 MBC PD 수첩에서도 역 같은 방송을 하나 때렸는데 왜 우리는 아파트를 살 수 없는가? 네, 특집으로 지금 하고 있죠. 예. 3주 연속으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를 굳이 서울이나 아니면은 좋은 수도권 아니면은 광역시의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PD수첩도 인터뷰 조작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 딴 지역에 9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집 없는 것처럼 용산에 집을 못 샀다고 징징거리는 뭐 그런 형태의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아,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뭐 이미 비정상으로 된 지는 오래됐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이제 힘들어지고, 저라면 그냥 다 정리하고 외국으로 이민 갈 것 같아요. 진짜 돈이 많다고 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 주체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뭐 외국의 몇몇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너무 괴롭히니까 국가에서 세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로 괴롭히니까 외국으로 가면 뭐 매국노네 뭐네 하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지금 이재용 회장님 오늘 또 뭐 프로포폴 관련해 가지고 기사 떴는데, 아니 뭐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래저래 계속 괴롭히면서 이렇다 저렇다 계속 구설수에 오르게 하고 법원 불려다니고 하면 누가 이 나라가 좋다고 계속 여기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내가 이재용이 못 돼도 이재용 회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싶은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역행을 하는 거죠. 실제로 뭐 우리가 트럼프 싫어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 근데 미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트럼프 덕분에 내수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죠. 자국민 보호하고 네. 미립국자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뭐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주나 불법 체류자들 지금 예. 강경 대응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국내 경기 부분은 지금 미국은 오히려 내수는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대의명분 말고요.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경제와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냥 고상한 얘기는 잘해요. 고상한 얘기는 저도 잘해요. 집에서 야동 보면서 해도 고상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 세금 가지고 그냥 계속 남의 돈 가지고 박근혜 담배값 올릴 때 그렇게 욕하더니 지금 담배값 못 올려서 안달이잖아요. 담배값 대놓고 못 올리니까 지금 전자담배로 시비 거는 거고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갖 발악은 다 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라는 유승민 의원의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런 하루였어요. 정말 세수는 빵꾸가 났는데 주는 돈은 더 늘리겠다라는 식으로 선거를 앞두고 계속 떠들고 있고 경제 지표는 나아졌다고 통계청장이 바뀐 뒤로는 통계 지표는 굉장히 나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건지 내 지갑 속 가정 경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고요. 가게는. 일자리는 줄고 있는데 일자리는 늘었다고 발표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대한민국은 발전하고 더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마치 일부 기득권들만 배부르게 살던 과거 대한민국이 오히려 생각나지 않나. 적어도 뭐 제가 그 시절에는 학생이었지만 전두환 시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면 내 차 하나 마이카 시대 예. 차도 하나 살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었고 집을 하나 살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시대였어요. 김영삼 정권 초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AFP 때는 굉장히 평가절하되긴 했지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냐고요. 일단 세상이 변했는데 변한 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현안이 돼 있는 건지 뭐 그들의 지금 이제 뭐 문재인 정권을 보면 그냥 그들의 그냥 정권 유지를 위해서만 그냥 세금 풀고 예. 이미지 세신하고 예. 표 얻고 국가는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얘들은. 없고 또 보면 또 자기들은 또 뒤로 호박씨는 다 땄어요. 자기 벌돈은 다 벌어놨어요. 예. 뭐 4대강 가지고 그렇게 난리쳤는데 4대강은 눈에 보이는 공사라도 했어요. 성인지 감수성 예산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아니 그 여성부에 들어간 돈은 어디에 쓰였고 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취업 대책으로 책정한 예산은 어디로 간 거야? 4대강 공사라도 했잖아요. 그 녹조라떼가 됐든 뭐가 됐든 공사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일단 뭐라도 했는데 돈을 쓴 게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대가리에서 돈은 어디로 녹았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는 녹아버린 돈은 이건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이거 세금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권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과 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고민하시고 잘했다 싶으시면 투표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잘했다 못했다 판단도 안 쓸 정도로 한 게 없는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네, 민주당이 늘 하는 얘기가 있었죠. 최악을 뽑기 싫으니 차악을 뽑아라. 지금 어느 당이 최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3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예. 4부는 이제 문학의 전반에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얘기들로 좀 예. 하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4부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